그러면 우리 꿈속 6회 스페셜의 마지막 연사 누구죠? 이름이 뭐예요? 김성준. 마지막 연사 김성준 연사를 박수로가 아닌데, 그치? 음악이 먼저 나오면 박수 치면서 등장하는 거였나? 음악부터 주세요.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예, 좀 연출이 좀 있었는데요. 네. 저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되게 좀 긴장도 되지만 이 자리에 선 이상 오늘은 제가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다 공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놈 김성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옷 좀 벗겠습니다. 그래도 다 벗는 건 아니고요. 네. 앞에서 저를 되게 많이 좀 이렇게 너무 좋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 굉장히 평범합니다. 저 이렇게 보세요. 되게 평범하죠?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과 같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요. 네. 사람 아니야. 이제 봤어요. 네. 평범한 사람인데 살짝 똘끼가 있어요. 살짝. 가끔씩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아주 살짝 그리고 가끔 또라이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할 건데 강연을 하다가 가끔씩 또라이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쟤네 원래 평범한 사람인데 가끔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분들 한번 잠깐 이렇게 좀 봐주시겠어요? 옆에 분들 살짝 봐주시면서 딱 같이 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봐주시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살짝만, 너무 깊게 보니 부담스러워요. 자, 여기 옆에 너무 부담스러워. 네. 네, 오늘 참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잘 오셨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저의 성공 스토리 혹은 성공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처절하게 실패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틀 전까지 제가 원고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원고를 달달 외웠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틀 전에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난 열심히 해야 돼, 난 잘해야 돼, 난 멋지게 보여야 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까 스스로 자아도취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진실되게 안 나오겠다라는 것을 며칠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백지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내 실패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믿기지가 않지만 이런 모습의 신학교에 전도사를 했고요. 막 여러분들 클럽이나 이렇게 나이트클럽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주변에서 막 기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리면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실패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실패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그 삶 속에서 제가 깨달은 그 깨달은 것들을 제 스토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이제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20대 때 신학생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그 당시 저는 꿈은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전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제가 이렇게 믿고 있었고 정말 순수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여자에 관련돼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그리고 기도밖에 몰랐고 아침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에 정말 한 3시간 성경책 읽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신학 교수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너는 정말 장차 큰 목회자가 될 아이야 이렇게 이제 해서 머리에 얹어서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셨는데 제가 20살 때 여자를 만나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아이랑 결혼을 해서 멋진 기독교 가정을 이뤄서 정말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그 아이에게 고백을 했고요. 그 아이는 그래 막 기다려보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7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저는 정말 어느 한 여자에게도 한눈 팔지도 않았고 오직 순수하게 그 여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같이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고 그 여성을 위해서 밥을 한 3일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딱 한 번은 정말 그 아이의 가정과 그리고 이제 행복을 위해서 20일을 제가 아침만 먹고 점심 저녁을 안 먹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한 13kg가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사랑했고 간절했고 했지만 제가 군대를 장교를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안 믿으실 텐데 좀 평범하잖아요. 근데 장교 들어가기 전에 그 후보생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후보생 들어가서 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여성분에게 전화를 받고 너는 이제 친구로도 만나기가 싫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그래서 전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저에게 그 어떠한 이유도 없고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해서 계속 물어봤지만 알려주지도 않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여러 이제 배신들도 있고 이간질도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정말 좋아했고 존경했던 교회 목사님들의 그 일 배반적인 행동들 그리고 돈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또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에 쌓이게 돼요. 27년의 인생이 오로지 정말 그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자라 있었는데 저희 집안 다 기독교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정말 날아가 버린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난 도대체 이제 내 미래는 뭐지? 그 상태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실패했구나. 나 이제 살아갈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수면제를 구입하게 되고요. 그 수면제를 먹었는데 자고 그 다음날 그냥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아직 지금 왜냐면 이 수면제를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막 검색을 했거든요. 수면제를 먹고 분명히 좀 이제 죽지 않는다,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잘 잔 거예요. 너무 잘 자고 기분이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내가 신에게도 버림받았구나. 내 그 죽음의 신이 있다면 날 다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래 좋아. 완전히 이제 분노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제가 7년을 한 사람을 그렇게 기다려왔잖아요. 정말 사랑했고 기다려왔는데 그 반대가 뭘까? 그 반대로 가보자.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이 내가 한 사람을 진실로 순수하게 사랑했다면 이제는 모든 여성들을 그 반대로 유혹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되게 웃기지만은 막 사람들 계속 이 사람 난다긴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자 잘 꼬신다, 혹은 뭐 제비다, 뭐 이런 사람들 있으면 그냥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계속 물어보고 묻고 하다가 이제 그 픽업 아티스트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뭐 처음에는 뭐 여자 이렇게 전화번호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강남역에 나갑니다. 무식하게. 왜냐면 저 안에는 그 분노로 쌓여있기 때문에 강남역 그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요. 돈 안 받는데 출근을 해가지고
지나간 여성들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붙잡고 세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참 이쁘시네요. 제 전화번호 좀.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그냥 순수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럼 당연히 저 남자친구 있어요. 그래서 가죠. 아, 남자친구 있구나. 예. 그럼 이제 제가 노트를 펴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누구 접근했는데 남자친구 있다. 아, 내가 잘못이 뭘까?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적는데 그 날 10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자, 아침 8시에 그렇게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해요. 그것을 3개월 동안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 제 안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모든 여성들 유혹해야지. 시작은 까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막 그러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서 기술도 뭐 익히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1%의 스타 강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기간 동안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네,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름 부르면 다 알만한 연예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CEO 분, 그리고 이제 변호사, 법조계, 언론인 다 정말 많은 여성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부분에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리고 인기도 얻게 되고 스스로 이젠 내가 삶이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밤에 어느 순간부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고 불면증이 생기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모든 여성들을 제가 의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남자까지 사람 자체를 만나길 두려워하게 돼요. 사람 공포증이 생기게 되고 제 정신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저 여성을 유혹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다가가야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여성이 있어요. 그러면 인다이렉트가 있고 그리고 직접 다이렉트가 있는데 자, 인다이렉트를 들어가서 여기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고 자, 키너 에스컬레이션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NLP로 들어가서 자, 이제 마지막 클로즈. 이 머릿속에 이게 지금 다 그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제가 비인간화가 돼 있더라고요. 비인간화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째로 이제는 수면제를 한 2배를 사자.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해서 저는 그때 유서도 썼어요. 유서도 쓰고 이제는 정말 죽어야지. 정말 죽어야지. 그래서 수면제 2배를 사서 이제는 유서를 다 쓰고 방에서 이제 자취를 했을 텐데 다 먹습니다. 다 먹는데 그날 제가 치킨이랑 그 맥주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먹는데 갑자기 막 오바이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그걸 먹었는데. 그래서 이게 또 내가 죽을 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좋은 분은 아니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시고 저 혼자 이제 외동 아들인데 어머니 놔두시고 저 놔두시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굉장히 바람둥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였던 저는 나는 죽어도 아버지만큼은 되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그 픽업 아티스트를 했을 때는 제 지갑에 아버지의 사진을 넣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내 삶을 증오했고 그 모든 여성들을 증오했기 때문에 이젠 아버지가 제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저는 독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분노였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삶에 의미가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가서 살고 싶다. 다른 나라에서 가서 살고 싶다 해서 결정한 것이 호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제 인간관계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호주로 날아가게 돼요. 자, 호주로 날아가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해서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헤론 아일랜드라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무조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한국을 도망치고 호주를 딱 도착했는데 저는 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에 딱 들어가서 그런 어떤 뭐 KFC나 맥도날드 이런 곳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영어 뭐 하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미국 영어를 제가 이제 그 문장을 딱 보고 이제 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for here to go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 싸가고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호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발음이 조금 달라서 보통 에 발음을 아 발음 식으로 약간 그렇게 얘기해요. 뭐 미국 얘기하면은 good day, 호주는 good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데 그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take away, oh just eat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서 당당하게 y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기 그 뜻이 뭐냐면 여기 먹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싸가실 거예요? 그랬는데 네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네. yes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원이 그러더라고요. Sorr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t's okay. It's okay. You're not for.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정말 가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인생도 실패했고 두 번째 인생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호주로 넘어갔죠. 자, 헤론 아일랜드.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부푼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난 정말 다시 살아날 거야. 이젠 정말 다시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무작정 그 땅을 들어가게 돼요.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고 호주 헤론 아일랜드를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일은 키친핸드였어요. 설거지. 그냥 매일매일 수백 그릇을 계속해서 설거지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정말 좀 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 해산물 뷔페였어요. 그날이 해산물 뷔페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갑각류가 쓰레기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물청소까지 다 하고 그 수백 그릇의 그 설거지를 다 씻은 다음에 다 정리를 하면 새벽 2시가 돼요. 그러면 그 쓰레기들, 갑각류를 다 이렇게 짊어 모아서 다 이렇게 쓰레기로 묻고 그리고 큰 쓰레기장으로 가서 그 쓰레기를 다 버립니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이제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물청소를 다 하고 자 이제 쓰레기를 하자. 그래서 그 쓰레기 봉투를 다 검은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묶고 그리고 경운기 같은 걸 거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뒤에 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경운기를 타고 덜덜덜덜덜 가요. 쓰레기장까지 덜덜덜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 도착을 해서 그 큰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 큰 쓰레기장 문을 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집어 던지고 다시 돌아가면 일이 끝나요. 굉장히 단순 작업이에요. 딱 갔는데 그날 마침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비가 오고 있고 그래서 비를 막 하게 맞으면서 새벽 2시에 친구랑 몸에는 막 쓰레기가 이렇게 잔뜩 묻어있는 상태로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있는 상태로 덜덜덜덜 거기서 갑니다. 딱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게 잉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큰 쓰레기는 안에 냉동이 시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바퀴벌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오게끔 그 냉동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날 거기서 일하는 그 직원의 실수로 그게 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비가 오는 날 그 큰 쓰레기장에서 냉동 그 시스템이 꺼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순간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그 호주 여기 지금 호주 아시는 제 이제 지인분의 이제 그 와이프인데 와주셨는데 호주 바퀴벌레는 정말 한국 바퀴벌레가 다르게 한 이 정도 하거든요.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이 정도 크기예요. 저 욕하지 마시고요. 저 가운데 손가락 아닙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저 이 정도 손가락, 이 정도 크기에 정말 커요. 이거는 거의 갑옷을 입어서 총을 쏴도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커요. 막 날아다녀요. 근데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비는 오지, 깜깜하지. 이거 문을 열면 어마어마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친구랑 둘이 있었는데 그 문을 이렇게 엽니다. 여는 순간 여기서부터 막 얼굴에 한 3개가 다 달라붙고요.
몸에 달라붙기 시작하고 그 큰 바퀴벌레들이 네, 한 20개가 제 몸에 다 달라붙은 것 같아요. 쏴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 친구랑 막 광란의 셔플 댄스를 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춤추면서 그걸 어떻게 제가 극복을 했는지 그 바퀴벌레. 그래서 일단은 빨리빨리 일을 끝내자. 빨리빨리 일을 끝내자. 그래서 그 검은 그 세리봉투를 잡고 던지려고 하는데 그날이 해산물, 갑각류. 자, 뾰족하죠, 끝이. 푹 하고 밑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바퀴벌레들이 이게 종교 집회가 났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막 이 자리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이게 영화로 막 그 바퀴벌레 나온 영화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게 되는구나. 그게 이제 섬이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많은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비를 맞으면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 짐 쌀래. 나 그냥 한국 갈래. 나 진짜 죽어버릴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야, 너 이러려고 쉽게 포기하려고 또 왔어? 야, 여기서 우리 진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자고 이렇게 온 거 아니야. 야, 나 정말 이런 바퀴벌레들과 진짜 살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신각신 친구랑 싸우다가 어떻게든 그 자리를 다 끝내고 다시 경운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 헤론 아일랜드에 와서 그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왜? 나는 동양, 일개, 아시아인. 그냥 거기는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차이니스. 그냥 중국인에 불과하고 바퀴벌레들은 계속해서 이제 내 삶과 이제 함께 할 거고 수백 그릇의 그 설거지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고 도대체 꿈을 위해서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성공을 위해서 호주에 왔는데 꿈은커녕 내 앞 당장 내일조차 보이지도 않고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진짜 실패하려고 태어난 인생인가? 자, 두 번째는 제가 픽업 아티스트 했을 때는 이해가 돼요. 왜? 제 시작이 분노였기 때문에 아무리 1%의 그 강사라고 하더라도 그 끝은 이미 파멸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로 시작된 삶은 절대로 성공적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삶은 저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위해 살았고요. 저는 없었죠. 자, 이 번째, 제 마지막 호주에 왔을 때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답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한국에 가자. 다시 가자.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또 유혹은 받죠. 다시 가서 그 일을 다시 할까? 픽업 아티스트 다시 할까? 돈 되는데? 근데 하긴 싫었어요. 어차피 실패했던 부분이고 저는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럼 한국에 가면 뭐든 되겠지. 여기는 내가 정말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킵니다. 왜? 비행기 티켓 이제 구매하려고 컴퓨터를 켜요. 그런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정말 앞은 보이지도 않고 그날따라 계속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마침 장마철이라 그 밖에 이렇게 보니까 그 푸른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희는 스텝 라운지에 살아서 섬이고 울창한 그 숲입니다. 숲이고 이제 한 2명이서 이렇게 살는 이렇게 집인데 떨어져 있는 그 오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푸른 나무가 보이는데 그 뒤에 햇살이 그 푸른 나무 뒤로 이렇게 속속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죠. 정말 너무 아름답다. 그 푸른 나무 뒤로 박혀 있는 그 햇살들이 보석같이 보이는데 저걸 잡고 싶은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뛰고 싶더라고요. 정말 뛰고 싶어. 그건 왠지 모르겠어요. 뛰고 싶어. 그런데 마음 다시 한켠으로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너 어차피 뛰어도 안 돼. 너 실패한 인생이잖아. 네 인생 돌이켜봐. 너 뭐 하나 성공한 거 있어?
너 기독교 전도사 했지? 됐어? 안 됐어. 픽업한다 그랬지? 안 됐어. 너 안 돼. 지금 뛰면 아마 호주 애들이 너 손가락질하면서 미친놈 저 대머리가 또 도란놈 하나가 왔구나. 손가락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정말 거짓말같이 새 한 마리가 제 그 문지방 앞으로 이렇게 앉아요. 근데 그날이 막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다 비로 쫄딱 맞았죠. 새 한 마리 이렇게 앉았는데 다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실패한 인생, 김성준. 어디 가서 정말 친구 만나면 친구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렇게 다리 하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새도 이러면서 저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저렇게 보고 있는데 눈이 계속 마주쳤어요. 그 눈에 새카만 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비를 맞아서 온몸이 다 젖은 상태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나도 그 새를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상하게 그 새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냥 제 느낌이겠죠? 뛰어봐. 한번 뛰어봐. 너 네 내면 그 목소리 듣지 말고 일단 한번 뛰어봐. 그렇게 저한테는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왜냐면 저는 다 포기했거든요. 다 내려놨고 인생의 쓴맛 다만 다 받고. 그러니까 막 그 새가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일단 뛰어. 불가능한 건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건 해봐. 그리고 파다닥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mp3 그리고 귀에 꽂고 지금 아까 나온 그 음악 있죠. 제가 음악을 틀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어떤 강렬한 비트가 나온 제 mp3에 그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을 꽂고 무조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뛰었어요. 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 막 밖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맥주 한 잔씩 하더라고요. 호주 애들이. 그러더니 마찬가지로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막 웃습니다.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뛰고 싶었으니까. 이제는 온전히 내 안에, 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분노로 시작되는 그런 얼룩진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거 정말, 난 그냥 뛰고 싶어. 순수한 마음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목까지 숨이 차오르고 심장은 계속 막 쿵쿵쿵쿵쿵쿵 막 뛰고 그리고 온갖 서러움이 막 북받쳐 오르고 눈물이 막 북받쳐 오르는데 지난 실패했던 인생들이 막 뒤로 막 계속 보이는 거예요. 실패한 내 인생들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남들한테 어디 명함 하나 내몰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가졌었고 정말 인생 쓰레기였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물이 막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뛰었어요. 그 섬 주변을 미친 듯이 계속 뛰었습니다. 그 기분이 좋아서. 그게 3시간이 됐어요. 그날. 또라이죠. 여러분 3시간 뛰지 마세요. 비 오는 날 뛰면은 감기 걸리십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3시간을 뛰고 난 다음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이제 내 삶에 앞으로도 고난이 분명히 찾아오겠지만 이제는 내 삶에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왜? 나는 내 자신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열정하고 뛰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원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였고 그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뛰게 됐고 그 뛰는 순간 너무나 신기하게 내 죽어있던 열정, 그 순수한 열정이라는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막 이렇게 살아서 쿵쿵쿵쿵 뛰는 느낌을 받았어요. 쿵쿵쿵쿵 뛰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고 이 왜곡된 자신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흔히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도끼로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마음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고 밥을 먹고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삶이 좀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도끼로 삶을 시작하면 그 결국의 끝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고 순수한 그 감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그 헤론 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그 파티 플래너가 됐고요. 그 헤론 아일랜드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조건 키친핸드. 왜?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걸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 굴레를 끊었고, 그리고 이제 F&B 웨이터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우여곡절들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1억 프로젝트를 이제 제 스스로 기획하게 되고, 그 계기가 그 띵을 통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정말 연봉 1억을 이렇게 벌게 되었고, 그리고 KI라는 그 대기업, 호주 대기업에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아시아 초짜배기 한국인이 슈퍼바이저로까지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슈퍼바이저가 되고 연봉 1억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는 제 실패한 얘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 실패했던 얘기, 자기 인생 쓰레기 같은 얘기,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정말 이 비밀은 이 실패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냥 뛰세요. 네, 정말 쉽죠? 정말 쉽습니다. 뛰세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뛰십시오. 이게 어떤 사람들 만났어요. 제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저 도와주세요. 저 호주 워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 했어요. 일단은 결론은 그래서 한번 뛰어보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뛰어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놓고 집중하고 뛰어보고 하면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날씨 추운데 뛰라고요? 좀 날이 풀리면 한번 뛰어볼게요. 날씨가 춥다고요? 날씨가 춥다고. 도대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서 온 겁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멋지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전 그걸 몰랐어요. 27 될 때까지. 나는 정말 맨날 실패만 했으니까, 인생에 실패만 했으니까, 나는 정말 쓰레기인가 봐. 그 안에 갇혀 있던 거예요. 제 안에 그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소리들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게 태어났고 가슴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못 뛰어요? 그 뛴다는 춥다고 날씨 춥다고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옥매는 거예요. 자, 하루에 30분이에요. 인생 여러분들 정말 창창합니다. 50년 이상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처절하게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이 자리에 다 온 것 아닙니까? 창원에서도 오시고요. 제 얘기 들었는데 대구에서도 오시고. 그만큼의 열정이 있는데 한 번쯤은 뛰어보셔도 됩니다. 한 번쯤. 30분이에요. 그리고 그 30분은 정말로 솔직해지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예요. 그 30분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그 누구 남을 위해서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30분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이야기하는 시간. 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한비아의 그분 제가 되게 참 좋아하고 되게 존경합니다. 그분이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슴 뛰는 삶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찾아지나요? 그거 알았으면 이곳에 안 왔죠. 여러분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가슴이 뛸 때까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을 해라. 그거 잘하는 분 어느 분이신지 아세요? 고3 수험생.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11시까지 해요. 그리고 직장인들, 이 시대 직장인들 정말 열심히 하죠. 자, 가슴 뛰는 삶을 살라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네 가슴이 뛸 때까지 그 하는 것을 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무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지난 스토리, 정말 할 말들은 정말 많은데 딱 하나만 꺼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 뛰었던 그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드린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내 스스로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 자신이 가슴 뛰는 삶을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가슴 뛰는 삶을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뛰는 거예요. 자,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나 안 돼. 그러면 일단은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 있죠. 그럼 돼요. 시작은 거기서 하세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끝은 허무합니다. 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내가 정말 찾고 싶은 거, 간절히 원하는 그 열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뛰임까지 되는 겁니다. 사실 뛰면은 이제 그 4단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저도 그 우리 언니처럼 약간 좀 이렇게 짜고 하는 게 좀 있는데 그 질문을 받을 거거든요. 그 한 분이 그러면 그 뛰는 건 어떻게 뛰어요?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제 얘기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벌써 지금 50분이 됐어요. 더 영어 비결, 제가 막 목에 피를 터면서 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FMB가 됐고, 이런 건 어떻게 벌어졌는지 얘기할 말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여러분들의 한마디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여러분 정말 기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죠? 기적 혹시 어디에서 일어나신다고 생각하시죠? 예, 기적. 자기 마음. 혹시 다른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시나? 자, 예, 맨님. 실천. 자, 기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기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네. 큰일 났다. 나하고 한 벌밖에 없는데. 네.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정말 제가 머리에 물을 부은 이유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저 삶을 얘기 드렸죠. 저 정말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 어디 가서 얘기 못하면 피고한테 자랑 못합니다. 굉장히 쪽팔려요. 정말 실패한 인생이에요. 전 실패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 굉장히 증오했고요. 네. 맨날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머리에 물 부으라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하시죠?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뛰시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30분, 하루 생각하면 30분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지십시오. 그래서 다 토해내는 겁니다. 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열정이, 그 순수한 열정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잠깐 다 한번 같이 일어나실까요? 잠깐, 예. 한번 도와주세요. 자, 다 한번 일어나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주세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끝나고 다시 가시고 내일 3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띄워주신다면, 제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팀의 4단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띄워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저는 행복해요. 저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울어라, 뛰어라 그럼 여러분들이 가슴이 뛸 때까지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예,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의 일들을 정말 가슴에 있고 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자, 울어라, 뛰어라 그러면 가슴이 뛸 때까지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준비됐죠? 준비됐나요? 네. 자, 합니다. 자, 울어라, 뛰어라! 한 번 더, 울어라, 뛰어라!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앉아주시죠. 시간이 많이 돼서 질의응답 딱 3가지만 받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아까 질문했죠? 혹시 도와주실 분? 예, 남성분. 팀에 아까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아유,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자, 뛰긴 뛰어야겠는데 어떻게 뛸까요? 자, 모르죠? 전 처음에 그랬어요. 그냥 뛰세요. 무식하게 그냥 뛰는 겁니다. 아무 생각하지, 보폭을 어떻게 하고 심호흡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은 처음에는 뛰세요. 뛰시면서 첫 번째 적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되면 그게 유치해도 좋아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그걸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걸 생각하세요. 저는 그 헤론 아일랜드에서 뛰었을 때 저는 그 나무 뒤로 이렇게 오는 그 햇살 있잖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보석같이. 그걸 잡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 일어나서 그거 뛰었어요. 계속 그거 보면서. 그 햇살이 너무 좋아서. 그 기분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좋은 기분, 긍정적인 기분. 네. 사실 그랬을 때 이게 에너지가, 저는 이렇게 약간 에너지를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에너지도 있고 이 우주에 에너지도 있고 이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이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좋은 걸 생각하고 뛰세요. 내가 정말 되고 싶어. 나 정말 배고파. 저희 던킨 도넛이 그 도넛을 먹고 싶어. 이러면서 이렇게 뛰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뛰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계속 뛰다 보면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시간이 와요. 예, 이건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단계가 옵니다. 내가 정말 이랬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가 정말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구나. 자, 여러분들 사람들 볼 때 좋은 것만 보여드리잖아요. 친구들 보면은 막 셀카 이렇게 줘가지고 되게 막 이쁜 것만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뛰면서 힘들어요. 힘들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네. 내가 이렇게 정말 못난 사람이었네. 이러이러한 거에서 상처가 있던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울게 돼요. 그때는 그냥 우십시오. 그리고 감정을 다 표출하는 단계예요. 자, 저는 그 단계를 지금 쭉 다 밟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계속 20분 정도를 최소한 뛰어주셔야 되거든요. 그 운동에서는 20분 뛰면은 그 지방을 탄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전 부정적인 생각을 탄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20분이 지나면 단순 계속 반복이 되면 사람이 무의 단계가 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계속 뛰는 또 단계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제가 봤을 때는 그 네 번째부터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제는 솔직해졌잖아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서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토해놓고 세 번째는 무의 단계가 돼서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이제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구나. 그게 솟아나게 돼요. 그 단계까지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네. 그 네 번째 단계까지 다셔서 그렇게 뛰시면서 그래서 뛰고 끝난 다음에는 종이에 적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것을 깨달았다. 적으세요. 그 종이에 적고 그 다음날 또 뛰고 그게 하루가 되고 그 이틀이 되고 열흘이 되고 그리고 한 달이 되면 점점 그걸 해나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여러 가지 여러 이론들 잘 몰라요. 무식하고요. 근데 제가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네 단계 잊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 뛰실 때 이 네 단계만 기억해 주시고 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분 질문.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네, 질문 받을게요. 스페셜의 재미를 장식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꿈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네. 꿈이란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왜냐하면 꿈은 다시 말해서 내가 순수하게 내 자신, 제가 여기 있으면 제 자신이 여기 옆에서 저를 바라볼 때 정말 하고 싶은 것, 내 가슴을 정말 강렬하게 뛰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들고, 어떤 그 분술물의 그 의도가 아니라 불순물이 있던 것 같고, 이걸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걸 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해야지,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 정말 순수한 마음. 그래서 저는 꿈은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꿈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꿈을 찾았을 때 결국은 제 자신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을 찾으세요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찾으세요. 솔직한 자기 자신, 그 누가 정의한 어떤 사람이, 넌 어떤 사람이야가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정말 솔직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저는 꿈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타인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게 되게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서 그러한 파술법법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수집하고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네. 취미생활로.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 대충 직업분들을 보면 뭐 다단계라든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 심리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 세일즈맨이라든가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되게 안 좋게 변질되는 것도 많이 본 것 같고 심지어는 견적이 그냥 딱딱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냥 저 사람 딱 보면은 견적이 딱딱딱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거다 이런 식으로 기계화적이라고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냥 견적 보는 기계가 된다라고 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언급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을 몇 분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그러한 기계적인 삶 속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냥 그러한 순수하게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예. 제 개인. 이 친구도, 질문한 친구도 저희 그 꿈톡에 몇 회? 4회? 6회? 같이 했어요.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 저도 4회? 3회? 그때 같이 강연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 목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했다더라고요. 그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 인간이 수단화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그 유혹과 그러한 마인드를 어떻게 극복하고 빠져나와서 지금 그런 꿈을 찾고 있는지 맞습니까? 네. 잘 일단 알아들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짧게 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그 픽업 아티스트 하던 시절에 저는 비인관하라고 했죠. 일종의 기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뭐 견적을 낸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이 감정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계가 되면서 결국에는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저는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고 분명히 자신합니다. 그 공허함을 느끼지 않으면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삶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절망이 됩니다. 자, 저는 여성을 어떤 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뭐 여성을 만났습니다. 같이 있게 됐어요. 같이 자게 되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그런데 이게 이 생리학적으로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제 몸이. 신기하죠? 네. 남자인데 건강한, 그래서 저는 병원을 한번 가볼까? 그 비약 그럼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 몸이 이상하게 이렇게 변한 겁니다. 아무런 몸에 반응도 안 오고 감정의 동요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건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 친구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곳에 이렇게 빠진 완전 기계화가 된 사람들. 근데 스스로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일들, 저의 이야기들을 전해줘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자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야지.
아 정말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되게 그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는데 다 은퇴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다 은퇴를 해가지고 다 버리고 아예 그냥 깨끗하게 다시 해서 다시 정말 이렇게 그 호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각하는 게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 여자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진짜 이뻐요. 막 이렇게 순간 이렇게 이렇게 만나다가 뭐 까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좋고 이젠 사람들 친구 여자 친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감정을 교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런 거 머리로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솔직하게 나 너 좋으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굉장히 대단한 그런 직업을 사셨어요. 저도 한번 어떻게 기술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이 중요한 거고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